자, JSP의 기본 문법들, 사용 방법, 그리고 돌아가는 개념,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요것들을 예제를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를 실행을 하고, 자, 이렇게 페이지가 나왔어요. 자, 기억하실 거, 웹 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의 역할. 웹 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의 역할이다. 클라이언트는 이용하는 측, 이용자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지금 이클립스를 통해서 우리 프로젝트를 톰캣으로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톰캣은 서버가 됩니다. 서버는 제공자의 기능이에요. 제공자의 역할입니다. 이때 무엇을 제공하느냐? 웹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자다.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서는 HTT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주고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톰캣을 통해서 우리 프로젝트를 실행했더니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요청하도록 URL이 설정되었습니다. 로컬호스트는 자기 자신이고 서비스하고 있는 8080 포트로 요청을 한다. 그리고 컨텍스트 패스라고 하는 현재 프로젝트 이름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쪽으로 요청을 했는데 별다른 자원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자원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 최상위에 대한 요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는 서버에 설정되어 있는 것들 중에 톰캣 같은 경우는 이제 web.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서비스가 동작할 때 어떤 설정 정보를 읽어드리게 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welcome file list라는 설정이 하나 들어가 있고 index.jsp 파일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파일은 별다른 자원을 지정하지 않고 컨텍스트 패스라고 하는 최상위로 요청을 했을 때 기본 페이지로 사용할 것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덱스 페이지가 이렇게 나왔죠. 이 인덱스 페이지에는 링크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각각의 예제에 대한 링크. 그래서 1번을 누르면 ex01.jsp라고 하는 이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리퀘스트의 get context pass의 ex0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자, 이 부분은 최상위의 컨텍스트 패스에 이렇게 설정해도 무관한 부분이죠. 여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예제부터 확인을 할 건데, 첫 번째 ex01.jsp 파일을 요청하도록 링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한다는 것은 이곳으로 요청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 보면 URL 정보가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URL 정보가 ex01.jsp를 달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요청하는 정보는 여러분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구경해 보실 수 있어요. F12를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나오게 됩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네트워크 탭을 눌러 놓으시고 해당 자원을 요청하면 요청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왔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보예요.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요청을 했다. 요청 메서드 방식은 get이다. 응답 상태는 200OK, 정상적으로 응답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돌아온 결과 값은 리스폰스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 리스폰스로 돌아온 값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화면에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현재 내 프로젝트를 가지고 서비스하고 있는 톰캣이
요청에 맞춰서 이거 좀 주세요 라고 하니까 처리를 해서 돌려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에서는 무엇을 확인했냐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할 때 보낸 정보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할 때 리퀘스트 헤더에 들어있는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이 서버 측에 저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저장시켜주는 객체를 확인해 보는 예제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리퀘스트를 했을 때 무언가 정보를 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브라우저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청에 필요한. 그래서 그 요청 정보들이 HTTP라는 프로토콜에 맞추어서 전달이 될 거고 서버 쪽에서 전달받은 내용들을 저장해 두기 위한 객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JSP에서는 리퀘스트라고 하는 기본 객체, 내장 객체라고 부르는 게 있어서 브라우저가 보낸 모든 데이터들이 리퀘스트 안에 담겨 있고 그 리퀘스트 안에서 여러 정보들을 꺼내보고 있는 겁니다. 꺼내서 그걸 그대로 다시 응답하는 페이지로 만들어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해석된 형태가 브라우저에 보여진다. 그래서 서버 쪽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와 브라우저 측으로 응답된 데이터는 다르죠. 이 부분은 JSP 코드 부분은 전부 서버에서 처리가 되고 처리된 결과물이 돌아오게 되는 이 개념을 기억하시면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예제는 리퀘스트에 대한 정보를 구경해 보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는 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를 폼 태그에다가 지정해 놨어요. 두 번째 페이지는 사용자 입력 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예제를 클릭하면 이런 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클라이언트랑 서버는 단순하게 HTML 파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동적 페이지라고 해서 서버에서 처리된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브라우저에 돌아오는 결과가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폼 태그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문자열을 입력하고 submit은 폼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묶어서 지정된 곳으로 요청하는 거죠. 요청한 곳이 따로 없다면 현재 위치가 될 거고요. 액션 속성으로 요청할 곳을 지정해주면 이곳으로 요청하면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 입력을 하고 전송을 누르면 텍스트 인풋 태그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name이라는 속성과 함께 매칭되어서 전달될 거예요. 그러면 전송을 합니다. 자, 현재 폼 태그는 메서드 방식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get 방식으로 요청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전달되는 값들은 URL 인코딩이 되어 있어서 %16진수 값들로 변환되어 있습니다. get 방식이니까 URL 뒤에 name이라는 속성의 값이 뭐다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되고 있고요. get 방식이고 응답은 잘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돌아온 응답은 입력했던 문자열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result.jsp 02번에 EX02번의 result.jsp를 보면 클라이언트에서 보낸 모든 데이터는 리퀘스트 객체 안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리퀘스트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일반적인 정보들은 그냥 이렇게 확인을 해봤던 거고 1번 예제가 2번에서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낸 데이터 중에서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것 이 파라미터는 여러분이 입력하는 폼에다가 뭔가 입력을 해서 전송했을 때 전달된 값 그런 값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를 꺼내보는 그래서 지금 요청하는 URL에
뒤쪽으로 nam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값이 이렇게 세팅되어서 전달이 되고 이 내용은 리퀘스트 객체의 파라미터라는 개념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들 중에 하나의 데이터를 꺼내보겠다. 서버 쪽에서는 데이터를 하나 꺼내보겠다. 그래서 name이라고 하는 값을 꺼내는 거고 그 값을 서버 측의 콘솔에서 확인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임의의 데이터로 원빈과 동일하다면 원빈님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값이 출력되도록 하고 만약에 아니라면 누구세요? 라고 하는 게 출력되도록 예제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빈을 전송하니까 환영합니다가 나왔지만 만약에 홍길동을 입력한다면 홍길동은 원빈이 아니니까요. 전송을 눌렀을 때 누구세요? 라고 나오죠.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보낸 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서버 쪽에서는 처리된 이후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JSP 태그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모두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응답되는 결과물은 처리된 이후의 결과입니다. 지금 누구세요라고 나온 부분을 보면 누구세요라는 값 하나만 나왔죠. 브라우저에 응답되는 값이. 왜냐하면 이 코드는 다 처리가 되는 코드인데 일단 데이터를 꺼내서 출력하는 것까지는 동작하고 그 다음에 값을 출력해주는 표현식이기 때문에 name 값을 출력해야 되는데 얘가 동작하는 건 if문이 참일 때에만 동작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f문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무시된 거고 다음에 else 부분에 있던 내용만 결과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라미터라는 개념을 보는 예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제에서는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제를 요청해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무 숫자나 입력을 하면 계산을 눌렀을 때 N1 123, N2 321 해서 전달이 될 겁니다. 하지만 메서드 방식이 포스트이기 때문에 계산을 눌렀을 때 요청 URL에는 아무것도 붙지 않고 대신 요청하고 있는 데이터에 form data라고 해서 HTTP의 바디 안에 추가적으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할 때 포스트 방식은 데이터를 제한 없이, 용량의 제한 없이, 길이의 제한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거고 전달받은 EX03 리절트에서는 마찬가지로 파라미터 값을 꺼내고 있죠. N1은 얼마냐, N2는 얼마냐. 그래서 입력했던 값이 거기에 뽑혔을 거고요. 그 값을 이용해서 정수형으로 변경하고 있네요. 정수형으로 변환해서 결과를 계산하고 있고 자, 이 처리가 끝나고 나면 계산된 결과라고 해서 표현식으로 N1, N2 이렇게 해서 리절트까지 여긴 다 그냥 표현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 HTML 태그랑 같이 섞어서 두껍게 강조되어 나오도록 해봤네요. 요게 3번 예제. 그 다음 4번 예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라미터를 보는 부분이죠. 4번 예제에서는 텍스트, 그 다음에 체크박스를 하나 이용을 해봤고 전송받는 곳에서 EX04 리절트를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이것저것 좀 써봤죠. 파라미터를 받는 방법 여러 가지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주소에 값을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체크박스에 하나를 체크한 다음 전송을 누르면 여기 입력된 값들이 날아갈 건데 어떻게 날아가냐면 name은 뭐, address는 뭐, pet은 뭐 라고 해서 이름과 값으로 잘 매치가 돼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역시 한글이라
인코딩이 된 거고요. 그러면 전송을 받았을 때 서버 측에서 데이터를 출력해 보고 있는데 여기 파라미터 하나만 지금 출력이 됐죠. 여기 예제에서 자, 전송을 했을 때 리퀘스트의 get 파라미터 name 이라고 꺼내는 거, 리퀘스트의 get 파라미터 address pet 이렇게 해서 값을 꺼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파라미터 values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왜 values라는 걸 사용했냐? 지금 서버로 전송하는 데이터가 여러 개가 체크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4번에서 여러 개가 체크될 수 있고 그때 두 가지가 체크가 돼 버리면 전송을 했을 때 동일한 이름의 파라미터로 여러 개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JSP에서 배열로 받아줄 수 있어요. pet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개. 그래서 values를 사용해 본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콘솔에 출력을 해보고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인코딩 방식이 맞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이렇게 깨지지 않도록 리퀘스트에 set 캐릭터 인코딩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UTF-8이다 라고 우리 인코딩 방식을 설정해 주면 리퀘스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요 인코딩 방식에 맞추어서 세팅을 할 거고요. 그래서 한글을 입력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송을 눌러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죠. 혹시나 여러분이 리퀘스트에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문자로 변환이 돼 있거나 그러면 인코딩 방식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인코딩 방식을 어떻게 설정해야겠구나. 요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 뒤쪽에 있는 몇 가지 예제들은 get parameter라고 하는 함수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name만 뽑아오는 함수가 있고, 파라미터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map이라는 걸 이용하면 이름, 값, 이름, 값 요거 하나하나가 맵이죠. 매핑되어 있는 정보. 이렇게 덩어리로 맵 형식으로 가지고 와서 그 녀석을 이용해서 키값으로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4번 예제가 되겠고요. 다음에 5번 예제는 리퀘스트 정보 중에서 지금은 데이터,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요청할 때 헤더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5번을 요청했을 때 리퀘스트 헤더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 그래서 여기에 있는 accept, 쿠키, 커넥션, 호스트, 리퍼러 등등 이것들이 다 헤더 안에 들어있는 값들인데 그 값을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정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헤더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출력해서 보고 있죠. 그렇구나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는 헤더 정보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런 경우에 리퀘스트 객체에서 헤더 정보도 뽑을 수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되겠고 6번을 확인해 보시면 6번은 누르자마자 구글로 넘어가 버립니다. 6번 예제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기본 객체 중에 리스폰스 객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리퀘스트를 하면 지금 앞에서 나왔던 리퀘스트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리퀘스트 객체. 여기에 요청 정보, 헤더에 들어있는 것들, 그 다음에 데이터로 전달되는 파라미터들 모두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으로부터 get
돼서 뭔가 정보를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요청을 받았으니까 서버에서는 반드시 리스폰스가 필요합니다. 응답이 필요해요. 응답. 그래서 리퀘스트를 서버가 받으면 리스폰스 객체도 함께 생성이 됩니다. HTTP라는 프로토콜은 요청과 응답으로 통신하는 거기 때문에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객체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리스폰스 객체가 바로 이 리스폰스 객체입니다. 브라우저에 응답해줄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객체. 그래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테스트 해본 건 send redirec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요청을 했을 때 처리할 것들을 처리하고 별다른 결과값으로 HTML 코드를 보여줄 일이 없다면, 그냥 처리만 하고 끝나는 거라면, 그때 브라우저한테 응답을 줄 때 다른 곳으로 요청하도록 링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청할 위치를 응답에 담아서 브라우저에 응답해 주면 여러분의 웹 브라우저는 그 리다이렉트로 전달된 요 값으로 다시 어딘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같은 서버일 수도 있고 다른 서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6번을 눌렀을 때 동작되는 과정을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면 맨 위에 6번으로 요청을 했어요. ex06.jsp 파일을 달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요청에 대한 응답 내용이 따로 없어요. 응답을 안 줬고요. 응답을 주기는 줬지만 응답할 데이터가 없었던 겁니다. 응답되는 데이터. 응답될 헤더 안에다가 서버에서는 리다이렉트 해라 라고 하는 로케이션 정보를 저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는 이거를 보고 다시 구글로 요청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서버에서 요청을 처리한 다음에 별다른 페이지나 별다른 응답할 데이터가 필요 없다면 그때는 리다이렉트를 활용하도록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되니까 리스폰스에서는 리다이렉트 하나만 간단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에 로그인 폼이라고 하나 추가가 있네요. 6번에 로그인 폼. 자, 로그인 폼을 하나 요청을 했을 때 result.jsp로 포스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id와 패스워드라고 하는 정보를 유저 id와 유저 pw로 전달해 보고 있고요. 흔한 페이지죠. 굉장히 흔한 페이지.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유저 id와 유저 pw 값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 06 리절트로 전달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전달이 됐을 때 로그인 실패라고 콘솔에 떴네요. 리절트 한번 볼까요? 자, get parameter user id, get parameter user pw 이 두 개의 값을 준비해 주고 user id와 user pw가 같다면 역시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임의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요게 같으면 로그인 성공이다 라고 해서 리다이렉트 하는 작업을 해보고 있죠. 최상위로 리다이렉트 하겠다. 그리고 로그인 실패가 떴을 때에는 다시 로그인 폼으로 리다이렉트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디를 테스터, 비밀번호는 1234 이러면 요청을 했을 때 리절트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꺼내보면 테스터의 1234니까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그인 실패라고 뜰 거고 이곳으로 리다이렉트 하고 있죠. 다시 요청을 하고 있죠. 요청을 했고 응답을 받았는데 다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동일한 값 테스터에 테스터라고 입력을 하면 이때는 로그인 성공이라고 해서 메인 페이지로 요청을 하게끔 리다이렉트 하고 있죠. 자, 리다이렉트는 이런 식으로 처리 결과 페이지가 별도로 없을 때 그런 때 다른 곳으로 요청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저기 6번 예제였고요. 7번은 기본 객체 중에서
리퀘스트 객체가 있었다, 리스폰스 객체가 있었다 라고 했는데, 그때 페이지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 객체가 기본 객체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get에서 기본 객체들, get, out 객체, 페이지 객체, request, response, servlet config, servlet context, session 등등 기본 객체들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를 반환해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컨텍스트에서 리퀘스트를 꺼내왔을 때 자동으로 생성됐다라고 하는 기본 객체인 리퀘스트 객체와 이 페이지 컨텍스트를 통해 가져온 객체가 동일하냐 확인해보는 작업이죠. 그래서 같다. 그리고 페이지 컨텍스트에 out 객체를 가져와서 출력을 해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요청을 했을 때 리퀘스트 객체, 리스폰스 객체가 쌍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요청 정보가 담겨 있고 가져다가 처리할 거고, 처리가 끝나면 응답 내용을 만들어 줄 거고 응답될 건데, 응답해주는 기능은 out입니다. 리스폰스는 응답할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 저장된 데이터들은 out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이렇게 출력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세 개는 쌍으로 다 만들어지겠죠? 한 번에. 그래서 페이지 컨텍스트에 대한 역할을 간단히 확인해보는 예시였고요. 그 다음에 8번 예제는 초기화 파라미터라고 하는 개념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객체에 대한 개념입니다. 초기화 파라미터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웹 XML에 톰캣에게 너 서버 실행될 때 얘네들 좀 미리 준비해 놔 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톰캣을 통해서 실행했을 때 그때 최초로 생성되는 기본 객체가 어플리케이션 객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객체는 서버가 실행될 때 만들어져서 서버가 종료될 때까지 남아있는, 말 그대로 얘가 우리가 서비스하고자 하는 이 사이트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나타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시작될 때 초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미리 톰캣에다가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으로 값을 꺼내서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어딘가 연동되거나 미리 설정해야 되는 값들이 있거나 그런 때 초기화 파라미터를 지정해 놓을 수 있고요. 이렇게 지정된 값들은 어플리케이션 객체의 get 초기화 파라미터 names라고 해서 꺼내보고 있네요. 이름을 꺼내서 확인해보고 있는데 param1, param2 그래서 value 1, 2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객체 가지고는 서버에 대한 정보도 확인해 볼 수 있겠구나. 서블릿에 대한 버전 정보도 확인하는구나. 그래서 이 서비스 자체의 의미를 가지는 어플리케이션 객체를 확인해 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9번 예제는 버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9번 예제는 버퍼. 버퍼라는 것은 다시 얘기가 나오는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요청을 했을 때 리퀘스트 객체 만들어지고 요거랑 쌍으로 리스폰스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리퀘스트에 있는 데이터는 톰캣을 통해 처리가 될 거고 처리된 결과물들은 리스폰스 객체에 준비가 될 거고요. 이 준비된 데이터들을 브라우저에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out 객체입니다. 그리고 이 out 객체는 버퍼가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버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뿐, out 객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뿐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그래서 9번 예제는 out 객체에 대한 역할을 보는 내용이에요. 그럼 마지막 10번 예제는 매우 중요한데 10번 요청을 했을 때 받아지는 요 10-1번 예제를 보면 페이지 컨텍스트, 리퀘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 이라는 기본 객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요 객체들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면 따로 저장해 둘 수가 있어요. nam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긴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각각의 객체에다가 각각의 이름으로 저장을 해두고요. 콘솔에 저장돼 있던 속성, 값들을 출력해보고 있죠. 페이지 컨텍스트에 담았던 어트리뷰트 중에 name이라는 걸 가져와서 리퀘스트에 담아놨던 어트리뷰트 중에 name, 세션에 담아놨던 어트리뷰트 중에 name 이런 개념으로 꺼내서 출력을 할 거고요. 출력이 끝나고 나면 요청 정보 안에 요청의 흐름을 조작할 수 있는 객체를 가져와서 ex10번-2번 JSP 파일로 forward 하겠다. 그대로 전달해 주겠다. 지금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런 내용을 처리하고 리퀘스트 객체랑 리스폰스 객체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죠. 이 객체들을 이 JSP 파일에 대한 요청으로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은 이래요. 지금 브라우저에서 10-1번으로 요청을 했다. 그러면 서버에서는 10-1번을 처리해요. 처리가 끝나면 여기 지금 생성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객체가 있잖아요. 그럼 이 객체를 10-2번으로 요 정보를 그대로 전달해 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번 내용이 처리가 되고 응답이 될 거예요. 이게 포워딩이에요. 요게 포워드. 그러니까 페이지 컨텍스트, 리퀘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기본 객체가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필요하다면 유지시키고자 하는 어떤 속성값이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해당하는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겠다. 이걸 확인해 보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1번을 요청해 보면 하나의 페이지 범위가 널이야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페이지를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콘솔에 출력된 내용부터 보셔야 되고요. 페이지 컨텍스트는 하나의 페이지 범위를 갖기 때문에 페이지 스코프라고 하는 문자열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는 현재 요청이 만들어지면 유지가 돼 있는 상태고 리퀘스트, 요청 범위 리퀘스트 잘 나오고 있고요. 세션은 브라우저마다 여러 브라우저가 서버에 요청을 할 건데 요청할 때마다 서버에 만들어지는 기본 객체입니다. 그래서 세션이라는 객체는 브라우저당 하나씩 존재해요. 그래서 서버 입장에서는 어떤 브라우저인지를 식별하는 용도로 쓰는 게 세션이고요. 그래서 지금 세션에도 네임을 저장해 두고 세션에 있는 값을 꺼내보고 있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객체는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라고 했죠. 시작할 때 만들어지고 끝날 때까지 존재하고 있는 녀석.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도 값을 저장해 놨습니다. 이건 계속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출력된 다음에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그대로 이 페이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되어서 2번이 처리가 돼요. 브라우저에서는 한 번 요청했는데 1번 다 처리하고 2번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객체가 그대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페이지에서만 유지가 되는 페이지 컨텍스트 정보는 네임 값을 확인해 봤을 때 나오지 않는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리퀘스트 범위가 원래는 10-1번으로 ex10-1번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 정보가 그대로 포워딩이 됐으니까 리퀘스트 객체를 유지시킨 거죠.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꺼내 봤을 때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의 세션에 대한 범위도 브라우저가 바뀐 건 아니니까 역시 데이터가 보여진다는 거. 어플리케이션 범위도 보여지는데 문제가 없죠. 여기까지 한 번의 요청이 이어진 겁니다. 요청은 한 번 했죠? 그래서 URL도 그대로 한 번이죠. 근데 서버 내에서 포워딩 되어서 다른 페이지가 처리가 되고 그 처리된 결국의 결과물이 브라우저에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세 번째 페이지를 요청한다라는 A 태그가 있습니다. A 링크가 있는데 세 번째 페이지 요청은 3번으로 요청을 하는 거고요.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코드는 3번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때 세 번째 페이지를 요청한다는 것은 기존의 페이지와 다른 새로운 요청이죠. 그래서 기존의 앞선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용은 끝이 났고요. 세 번째 페이지 요청을 하게 되면 아예 또 새로운 요청이기 때문에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또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지되지 않죠. 리퀘스트 정보가. 하지만 브라우저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세션에 대한 정보는 아직 유지되고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좀 다른 개념을 확인해 보기 위한 저 세션에 대한 개념을 잠시 확인해 보려면 요 요청 내용을 3번 요청에 대한 내용을 다른 브라우저에서 해보는 거예요. 전 지금 엣지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해봤고요. 그러면 브라우저가 서로 다르잖아요. 서버 입장에서는 이 브라우저와 이 브라우저를 세션으로 식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요청은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진행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션에 어떤 정보가 저장돼 있고 브라우저를 끄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서버에 계속 가지고 있어요. 세션을. 그리고 엣지로 새로 요청을 했으니까 새로 만들어진 세션이 있는 거고 새로 만들어진 세션이니까 당연히 저장한 적이 없겠죠. 다만 어플리케이션은 말 그대로 서버 자체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건 브라우저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서버를 종료시키고 각자 다른 브라우저에서 다시 서비스를 시작한 다음에 각자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페이지로 요청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어플리케이션이 껐다 켜졌으니까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있던 데이터도 지금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10번 예제에서는 리퀘스트 객체와 세션 객체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를 이해하시고 거기에 set attribute 값을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get attribute에서 값을 꺼내보는 거, 요 개념, 요거를 이해하자라고 하는 예시입니다.